네, 안녕하세요. 이영수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확인을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이 관심 종목, 추천 종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가스 부터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상당히 좀 아까운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면 월 차트에서 바로 확인을 해 보신다고 하면, 자, 5선에 대한 부분을 저항을 받고, 자, 이러한 자리,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 이후에, 그러니까 이 전에, 이 시간 전에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긴 하나, 다음에도 물론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그 상승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 안 나온다 하더라도 금요일날 상승이 나왔던 이 부분에 있어서 꼭 확인을 해볼 만한 차트 모양입니다. 충분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여기만 보실 게 아니라 이 자리도 보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월 차트를 가지고서는 아주 쉽게 매매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기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의 형식으로 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와 이 자리에 있어서 이 서울가스라는 이 부분,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 혹시 기억을 하실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에너지 관련된, 그러니까 가스면 가스,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차트가 너무 좋아요. 이 재생에너지 그쪽으로도 연관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스,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게 급등을 했는지 그것은 전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가스 관련된 이 에너지 관련된 이 차트, 그러니까 이 종목들 차트가 전체적으로 좋았다라는 것을 제가 한 2, 3주 전에 제가 이미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딱 그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자, 상승이 이 이후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비록 상승이 나올 걸 예상을 해서 이 종목을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 차트에 대한 흐름을 좀 잘 보시면 좋아요. 이평선을 깨고 다음 이평선을 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요렇게 자리를 잡아주면서 5선을 안착시키면서 거래량을 동반하는 이러한 상승, 이 패턴만 외워도 안정적으로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다. 이거 하나만 외워도요, 이 차트와 이 흐름 하나 외워서 종목을 매일매일 찾아봐도, 안 나오면 매매 안 하시면 되고, 나오면 일주일 안에, 길게는 한 달 안에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 모양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추천할 때에 뉴스, 공시, 무슨 모멘텀이라든지 이제 호재, 그런 거 전혀 저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이것 때문에 오른 거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쟤는 완전히 그냥 차트에 미친 차트쟁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이미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차트만 봐도 미리 선취하고 나서 공시, 뉴스, 호재 이렇게 뜨는 거, 저는 100% 그렇게라고 주식 움직이는 게 그렇다라는 것을 저는 이미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 전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기업 분석을 할 때 재무적인 것을 하는 거지, 이게 어떠한 뭐가 있어서 무슨 정책에 대한 뭐가 있고 무슨 계획이 있어서, 저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적인 것만 보시면 된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있지만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채도 줄고 있죠. 지금 보시면 지금
절반 가까이 줄고 있고, 이번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부채는 상당히 많이 줄었다. 이것만 봐도 좋죠. 부채가 줄었다라는 것은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돈을 버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뭐 주소지를 보시면 서울 강서구 이쪽이죠. 김포공항 쪽이겠죠. 아무래도 여기에서 보시면 경기도 고양시, 김포, 파주 뭐 이런 내용 이걸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인구 밀도가 좀 어떻게 보면요 좀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뭐 지금 부동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뭐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만약에 줄어드는 상황이다 그러면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죠. 근데 이 고양시하고 여기 일산 쪽이죠. 그러니까 김포하고 여기도 상당히 신도시 발달 많이 되고 있고, 뭐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뭐죠? 뭐 이렇게 하나 좀 들어선 게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인구가 상당히 좀 늘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좀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여질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수급으로 본다 그러면 아주 거래량이 메말랐죠. 거래량이 많은 것은 제가 잘 추천을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다른 데에서 이제 추천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저는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개인들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게 만약에 수급이 터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방으로 수급이 터지면 당연히 안 좋죠. 근데 우상향하는 패턴 자체에서 수급이 터진다 그러면 알 수 없는 상승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 수급이 뭐 많이 거래가 되지 않는다 해서 이건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뭐 시간에는 별로 이렇게 오른 게 없습니다. 아무래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에도 별로 움직임이 없다. 자, 이게 차트상으로 보면 여기에서는 크게 상승할 것을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상승이 나왔어요. 이 묵직한 이 종목이, 자,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과 이 금액, 그 다음 시총을 비교를 해봤을 때 좀 무겁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거든요. 지금 보면 이미 한 250%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건 한번 작업이 끝났다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끝났다. 근데 끝난 과정에서 맥점을 잡아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 아쉽게도 금요일날 상승이 좀 나와줬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게 급락이 나오던 하락이 나오던 행보가 나오던 상승이 약간 나와도 이걸 아쉬워할 게 아니라 이 패턴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해보시면 이러한 상승, 자 월요일날, 금요일이죠. 자, 금요일날 지금 보시면 23%까지 상승, 물론 쭉 올렸다가 바로 뺐겠죠.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대응하기는 쉽진 않지만 상승률을 수익률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분리할 수 있어요. 거래량이 적은 것은 한번 딱 치고서는 바로 정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거래하시긴 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을 자 어느 정도로 좀 이렇게 모아놓고, 자 잘 보시면 이런 게 지금 하방으로 빠지면서 정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지만, 이런 데서 보시면 자 이런 종목이 이런 거래량이다, 별로 터지지 않는 거래량이다 할 때, 자 오히려 이러한 상승을 편하게 볼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의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더 하락이 나오고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이게 또 어느 정도 자리를 다시 잡아준다 하면 이만큼이 아니더라도 30%든 20%든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 올려가는 수익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올라갔다 바로 빠지는 이런 게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하향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파동이 나오는 거지만 여기에서 이제 방향성이 우상향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 그러면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 짧게 대응을 하는 방법을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야 내일 올라야 된다, 내일 빨리 수익을 챙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패턴하고 위치를 이렇게 좀 딱 외워두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래량을 봤을 때 이런 파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뭐 확실하게 제가 다 계산을 해본 것은 아니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어느 위치에서 깨지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과감하게 빼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가 빠진다 그러면 바로 손절 또는 아예 매도를 안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패턴이 나오면 한 15에서 20%가 더 밀릴 수가 있어요. 제 그냥 이제 경험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자리를 안착을 해줬다. 안착을 해준 건 맞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에서 뭐 세력이 나갔다, 상승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이건 끝났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끝났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음봉을 확 밀든지 아니면 이 이후에 패턴을 보시면 돼요. 한 번 더 이런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끝날 수 있지만 아직은 확실성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이유와 그 다음에 여기를 예상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런 음봉에 대한 부분과 꼬리를 달고 이런 흔드는 이런 모습에 있어서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제가 이 가스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종목을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한 번 정도 흔들기와 그 다음에 이제 바닥권에 대한 이런 모양을 만들어줬던 이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보시면 일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일봉 차트에서 자 여기를 보시면 지금 가장 중요한 자리가 여기 딱 교차되는 부분인데 20선하고 5일선 그리고 120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가. 그래서 이 자리가 깨지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 이건 약간 좀 위험한 매매 방법이긴 하지만 이러한 패턴에서 자 어느 정도 밑에서 또 한 번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또 20%에 대한 확실성을 갖고서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20% 빠지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률적으로 좀 봤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지. 여기에서 모아간다고 하면 이게 만약에 끝나는 패턴이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그냥 확 밀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해야 되고 20%라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게 지금 자 주봉에서 보면은 한 번에 밀리면 6만원대까지도 그냥 밀려요. 이거 6만원에서 5만원대까지도 그냥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확실, 그러니까 주식에 있어서 확실성을, 그러니까 상승할 거다라는 확실성을 갖는 순간 내 계좌는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매를 해보니까 상승할 거다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는 계좌가 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조심해서 매매를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일단은 이 종목은 제가 밑에서 사실 잡는 방법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밀리면 그냥 5만원대까지도 밀려요. 이 차트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이 안 되실 거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냥 이 자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가격을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죠. 그냥 자 한번 제가 체크를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현재 72,000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71,000원에 대한 부분 이러한 가격대만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서울가스가 만약에 이때 어떤 모습이 별로 없다 근데 줄줄줄 흐르더라 그러면 이 서울가스에 대한 이것을 관심 종목에 넣어 주셨다가 나중에 흐름을 보세요. 그러면 이 차트에 대해서 이 흐름만 공부를 하셔도
상당히 좋은 도움이 되는 내 계좌에 도움이 되는 패턴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안 좋은 걸 말씀을 드려본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고점은 다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급이나 이런 상태로 봤을 때는 이게 세력이 나갔다. 그러니까 주가를 움직이게 하는 애들이 나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 이 전 고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 고점도 고점이지만 이러한 자리, 자 잠시만요. 이러한 자리 지금 다 제가 봤을 때 저항이 좀 생길 만한 데를 다 지금 찍은 상태예요. 저번 주에도 찍었고, 저번 주에도 다 찍고 내려온 상황. 그래서 이걸 보면 또 별로 좋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제가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찍을 때를 찍으면 빠지는데, 그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서 밑에서 다시 자리 잡고 올리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밀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밀리고 나서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밀었을 때, 그 다음에 횡보와 하락했을 때의 거래량을 대략 제가 대충 비교해 보면 이 거래량 가지고선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니까 일단은 이 자리,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일봉상에 말씀을 드렸던 그 자리를 한번 잘 지켜봐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밑에서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밑에서 좀 지켜보시다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 위치를 한번 보세요. 그 위치를 보시면 어느 정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20%에 대한 그러한 부분과 이제 캔들에 대한, 그러니까 주봉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진다고 하면 제가 5만 원대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한번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도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을 보겠습니다. 성우테크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를 보면 지금 부채가 별로 없죠. 자, 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 또 구독해 주신 분들은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신은 왜 이걸 안 보느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저는 매매할 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종목을 그동안에 추천을 많이 드렸는데 이거 설명드린 적이 없죠.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최근에 이제 구독해 주신 분들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보면은 부채, 자산, 수익,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좀 줄었던 모습은 보여지고 있지만 부채가 그쵸, 그렇게 늘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출 감소에 대한 영업이익률 하락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가 장사를 해봐도 매일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20년 장사했던 것을 하루 장사 안 됐다 해서 그 가게를 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지금 이것도 거래량이 많지 않고요. 지금 외인은 다 매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개인만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수급적으로만 딱 봐도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자, 지금 시간에 별로 이렇게 오르진 않았죠. 차트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개인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차트 위치를 본다 그러면 이거 자 한번 밀리지 않습니까? 이거 바로 이렇게 빠져요. 근데 지금은 지지를 일단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여기에서 빼면 자 여기도 정리되는 척하면서 올리죠. 근데 여기에서도 예상할 수 있었던 모습이 뭐냐면 이런 자리죠. 자, 이평선에 대한 부분을 이런 자리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서울과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보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하향하는 이 종목들을 공략하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그 위치, 그러니까 제가 이제 편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평선을 말씀을 드리지만 기준 자리에 대해서 좀 정하는 방법을 각자 좀 판단을 하셔서 거기에서 얼마로 빠지면 매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건데 저는 이제 일단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이제 이평선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10%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한 뭐 13%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시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으면 조금 더 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바로 끌어올리는 시장하고 어느 정도 연관을 좀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러한 패턴이 한번 나와줬다 그러면 아마 여기에서도 조금 매매를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밑꼬리를 잡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패턴이 너무 쉬운 패턴이에요. 자, 보세요. 이평선에 대한 이 자리를 지지 상승, 그 다음에 지지 저항 이런 거, 그 다음에 살짝 어느 정도 뺐다가 다시 올리고 패턴 저항. 이거는 지금 수급에서도 본 것처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평선 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동 평균선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것은 저는 주봉상에서 봤을 때 이평선에 대한 이 지지를 한번 받아주고 여기가 밀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급락이 나올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빠지죠. 이런 빠지는 이런 모습이 여기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패턴에서 빠질 수 있다라는 확률을 높게 보면서 이것을 예상을 하죠. 그런데 이 예상대로 가다가 이 예상이 빗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력이던 이 차트를 움직이게 하는 이 가격을 움직이게 하는 이 애들은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서 바로 급등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절을 치면 상승하더라 라는 그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또 그러한 내용,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어려운 게 이겁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홀딩을 합니다. 홀딩을 하는데 점점 빼요. 그래서 계좌가 없어지는 이런 거죠. 그래서 판단을 여기에서 잘 하셔야 돼요. 올라갈 것 같아서 손절은 점점점 못 치는데 또 계속 하락은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주식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식의 계좌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그림으로 볼 필요가 없이 일단은 주봉에서의 모습을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크게 좀 보겠다. 그러니까 크게라는 게 뭐 큰 상승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큰 그림을 보겠다 그러면 이평선을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씨 스마트폰으로도 잘 보이시나요? 이거 제가 스마트폰으로 제 영상을 이렇게 보면 글씨가 좀 잘 안 보입니다. 그 어르신들께서도 제가 봐도 좀 잘 안 보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신경을 쓰고 하긴 하는데 좀 부족한 점이 좀 있죠. 그래서 잘 안 보인다라고 한다고 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댓글로 답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뭐 이제 종목 상담이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답변을 안 하지만 뭐 궁금한 제 영상에 있어서 뭐 가격 제시 잘 안 보인다 그런 거 있으시면 그 댓글에 있어서 그 영상에 제가 댓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아니면 가격이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이평선만 제가 그래서 이평선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 추천에 있어서도 될 수 있으면 이해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이평선의 좀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종목을 될 수 있으면 또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200선과 21선입니다. 자, 200선, 그 다음 200선과 21, 주봉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봉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이 모양이에요. 여기에서 빠지면 급락이에요. 지금 우하향하고 있는 이 장기 평선을 보면 일단 추세가 우하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지금 이게 이평선 자체가 좀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밀린다고 하면 별로 좋지 못한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가격대를 지금 현재 위치를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밑꼬리를 달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기에 이제 제가 봤을 땐 이 밑꼬리를 달고 이렇게 꼬리를 달고 빠지고 다시 상승한 다음에 이런 위치에서 한번 이렇게 툭 밀고 이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몇 점짜리라고 본다고 하면 그냥 120선짜리가 좋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하향하는 패턴에서 한 번 정도의 이런 상승을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우하향에서 상승으로 우상으로 어느 정도 돌릴 수 있는 그 위치가 지금 이 자리만 지켜주면서 좀 유지가 된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이제 주봉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자리는 어떻게 잘 돌려주고 있는, 그러니까 잘 자리를 잡아주면서 우하향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살짝,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돌리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거래량과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돌리는 이 시점에서 약간의 상승을 노려보자는 거지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승을 기대하다가 이렇게 밀릴 수도 있어요. 이 패턴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솔리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솔리드는 제가 예전에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추천드린 게 아니라 이거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차트상으로 보면 이때였던 것 같아요. 이 자리.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자, 바로 이제 일봉상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자, 올리면서 자, 제가 이 라인을 설정해 드린 이 라인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 여기 위치 이렇게 보시면 다 어느 정도. 근데 여기 지금 터치는 지금 안 된 상태거든요. 근데 이평선에 대한 부분, 자, 거기를 이렇게 지금 지지를 받고 밀렸다가 장기평에서 단기편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지지를 받고 올리는 이런 모습을 일단 볼 수 있죠. 재무적인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부채가 조금 많죠. 부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 있어서는 당연히 비중을 크게 실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번 상승을 하고 나와서 지금 정리가 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은 무조건 단기예요. 저는 장기에 대한 종목을 잘 드리진 않습니다. 장기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제가 따로 말씀드려요. 뭐 조금씩 한 주 모아 가봐라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빠지면 빠질수록 조금씩 모아가면 나중에 시간이 걸리면 큰 수익을 한번 볼 수 있는 그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중장기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의 뭐 1%든 5%든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면 바로 챙기는 그런 전략이다라는 것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보면 자, 이 통신 장비 그러면 딱 지금 느낌이 오는 게 그죠? 우리가 5G에 대한 그 개념이죠. 그쪽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지금 5G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엄청 많이 하락을 했죠. 지금 5G에 대해서 손실이 크신 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뭐 여기에서 이 고점
고점에서 인지에 시작해서 뭐 이번 연도 안에 내년에 뭐 200% 300%는 기본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했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너무 고점이다. 그리고 차트상도 그렇고 수급 자체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좋진 않다. 올라가더라도 기술적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래도 역시 많이 지금 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빠졌을 때는 바로 손절을 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비중은 반드시 조절을 하면서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 수급 시간 내에도 뭐 별로 오른 게 없고 수급을 보면 지금 자리에서 외인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일봉상에서 보시면 지금 외인이 들어와 줘야지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도 같이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일단 주봉상에서 보겠습니다. 자, 주봉상에서 제가 이전에 설정해 드렸던 가격에서 밑으로 빠지고 어느 정도 밀렸는지 보겠습니다. 자, 대략 한 10%죠. 이 기준에서 10%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서울가스든 뭐 성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에서 그러니까 그 기준을 먼저 잘 잡으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 기준에서 빠졌을 때에 어느 정도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 그런 것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수급도 정확하게 뭐 아주 이렇게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상태. 그러니까 적당한 것보다 약간 좀 덜 수급이 좀 나와주긴 했는데 수급에 비해서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눌린 상태가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눌리는 걸 보고 들어가야 돼요. 눌리는 걸. 왜 그래야 되냐면 지금 상황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자리가 다시 저항 자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뚫고 올라가면 뭐 상승이 더 크게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저항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일단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바로 올라가더라도 이거는 잡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눌렸다가 잡아야 되는 이유. 그게 뭐냐면 수익을 극대화 그리고 손절은 최저로 치는 전략이죠. 이게 그래서 기준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잡는다. 그러면 눌렸다 가더라도 수익이 나도 2, 3%. 근데 밑에서 잡으면 남들은 뭐 5%, 10% 챙길 때 나는 마이너스 맛을 보고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바로 이런 위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잡았다가 여기에서 잡았는데 밀리면 손절 칠 때에 나는 7% 손절 칠 때 남들은 이 밑에서 잘 잡아서 손절 치더라도 2%.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죠. 수익은 극대화하고 손실은 최저로 잡는다라는 이 전략이 이런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분석도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좀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캔들 가장 좋은 자리는 이 캔들의 3분의 1 가격인 이 자리가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내려오지 않고 만약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이 자리를 주지 않고 올라간다. 그러면 뭐 그냥 올라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걸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종목은. 그래서 가장 좋은 위치는 이러한 위치가 아닌가. 저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천 종목에 있어서 종목 막 띡 던지는 게 아니라 설득을 좀 시켜드려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같이 공부하는 그러한 좀 영상을 좀 만들고자 그리고 위치 그 다음에 차트의 흐름 그런 것을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추천을 드리는 이런 내용 속에서 단순히 이 종목은 내가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물론 제 영상을 잘 이렇게 많이 좀 봐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한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만 영상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야가 너무 좁아요. 근데
많은 다른 종목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뭐가 문제인지가 해결이 됩니다. 저도 오히려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제가 이미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분석을 따로 안 해요. 오히려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종목에 있어서. 근데 자꾸 이제 다른 종목을 제가 분석을 하는 거. 이 영상을 제가 남기는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광고비? 예, 광고비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남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는데, 이게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건 저한테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엄청난 공부예요. 정말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이거는 정말로 이게 다 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다 알고 있는 것을 설명드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설명을 드리다 보면 제가 모르는 거 또 알았지만 그 옛날 것까지도 제가 더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완전히 제 걸로 만들어지는 이 차트를 계속 이렇게 보고 설명을 드리면 이게 매매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거 모릅니다. 이거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그냥 단순히 유튜브 하는 애들은 광고비 먹겠다. 그렇게 인식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 그러니까 광고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러니까 돈으로 따진다면 엄청난 그게 쌓입니다. 이 내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잘났다 못났다 그 말씀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보다도 자금이 훨씬 많은 분들이 많다라는 것도 제가 실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렇게 영상을 남기면서 계속 공부를 하는 것처럼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여러 사람의 영상을 보시고 여러 차트를 보시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올라갈까 내려갈까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목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얽매여서 그게 올라갈 걸 기다리고 하락하는 걱정하고 그게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계좌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손절이라는 게 확실하게 빨리빨리 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다른 좋은 종목을 잡아야 되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또 나이 어린 놈이 또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근데 이게, 제가 여태까지, 매매를 하면서 조금, 이런 내용을 얘기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건방진 놈이다. 이렇게 욕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댓글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하지만 정말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실제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로 저번에도 제가 몇 개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즐겁게, 재밌게, 주식도 매매도 하고 영상도 남기고 있다라는 것을 감사 인사드리겠고, 그 다음에 또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한번 감사 인사를 전체적으로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종목 뽑은 게 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더 영상을 남긴다든지 또 아니면 다른 종목 분석에 대한 영상까지도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